확률 들어갈 건데 확률은 사실상 공부할 게 거의 없어. 앞에서 사실 제대로 한 거 같거든. 그래서 확률은 진짜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 확률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를 좀 하고 할게요. 근데 확률이 사실 또 뭔지 모르잖아. 확률이 뭐냐면 이거다. 가능성을 확률이 뭐냐면 확률 가능성을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거를 사실 확률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얘기 있잖아. 로또 당첨될 확률이 몇인지 혹시 알아? 들어봤어? 뉴스에서 막 가끔 나오잖아. 못 들어봤어? 600만 분의 1이라고 하거든. 600만. 번개를 2번 맞을 확률이래.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냐 이거야. 전혀 다른 사건이잖아. 번개를 2번 맞는 거랑 로또가 당첨되는 거는 완전 별개의 일인데 번개를 2번 맞으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랑 똑같대. 그럼 그게 어떻게 수치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게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동전을 던질 확률이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올 확률이 50%잖아. 근데 50%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두 가지. 동전 던지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앞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가 0.5고 0.5는 50%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조금 더 디테일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확률이라는 거는 내가 동전 던지는 걸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타낸 거라 이거야. 그러면 이런 수치적으로 나타내기 전에 먼저 용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표본 공간이거든. 용어 먼저 정리를 할게. 들어가기 전에. 왜냐면 용어를 알아야지 알아들을 거 아니야. 내가 하는 말들을. 표본 공간의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 문제에서. 그럼 표본 공간이 뭐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나타낸 거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나타낸 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의 모임이지. 정확히 말하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는 걸로 할게. 주사위 던지는 걸로 할게. 주사위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결과는 1, 2, 3, 4, 5, 6이잖아. 그치? 이게 표본 공간이야. 그래서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럼 사건이란 단어로 나올 거야. 사건은 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거든. 요거의 부분집합이야. 뭐야?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부분집합이니까 집합 기억나지? 1, 3, 5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홀수인 사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 홀수인 사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2, 3, 5는 무슨 사건일 것 같아? 소수인 사건이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는. 그리고 근원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근원 사건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한 개짜리 부분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한 개짜리 부분집합. 그러니까 표본 공간 1, 2, 3, 4, 5, 6이잖아. 그러면 근원 사건 1, 2,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근원 사건. 원소의 개수가 한 개짜리 부분집합. 그리고 공사건이라는 게 있어. 공사건은 뭐냐면요. 원소 개수가 하나도 없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10이 나오는 사건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그런 것들을 공사건이라고 해. 알겠죠? 공사건은 뭐라고 할까? 부분집합으로 쓸까? x는 10의 배수라고 하자. 지금 주사위 던지는 거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표본 공간이 뭔지 알겠지? 표본 공간 나오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경우의 수가 아니고 모든 경우 자체를 얘기하는 거구나. 경우. 그리고 사건은 뭐야?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구나. 부분집합도 좀 적어놔.
그리고 근원 사건은 문제 기준 한 개짜리, 공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한번 적어보죠. 사건 옆에다 부분집합도 한번 적어보세요. 아무거나 적으면 돼. 됐어? 그러면 요건 4개만 더 정리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확률에 관련해서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이라는 게 있을 건데 사건은 뭐라고? 부분집합이라고 표본 공간에. 부분집합일 때 합사건은 뭘 얘기하냐면요. 요걸 얘기한다. 요걸로 할까? A가 1, 3, 5로 하고 B가 2, 3, 5로 하자. 합사건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합치라는 거야. 사건 두 개를.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집합에서. 합집합 기억나? 합집합은 뭐가 돼? 1, 2, 3, 5가 되겠다. 곱사건은 뭐냐면요. 교사건이라고 안 하고 곱사건이라고 한다.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교집합 기억나지? 교집합은 뭐가 돼요? 공통이니까 2밖에 없는 2, 3도 있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배반 사건은 뭐냐면요. 이거다. A랑 어떤 사건이랑 공통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통을 구한다는 거잖아. 공통이 하나도 없잖아. 그럼 이 A랑 C를 배반 사건이라고 해. 그러니까 홀수인 사건이랑 짝수인 사건이 있으면 그건 둘은 배반 사건이고, 짝수인 사건이랑 소수인 사건은 배반 사건인가? 짝수인 사건은 그치 아니죠. 2라는 공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배반 사건이라고 안 그래. 그리고 여사건은 뭐냐면요. 여사건은 얘야.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여집합. 다 기억나죠? 2, 4, 6 이렇게 3개가 되겠다. 이것도 한번 적어보죠. 나랑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어. 앞으로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잘 알아들어야 돼. 이거의 곱사건은 뭐지? 곱사건이 뭐지?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돼. 바로 나와야 돼. 곱사건이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좀 바로 나오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 용어 좀 정리했으니까 아까 요 얘기를 조금 더 다시 얘기를 해보자. 확률. 그러니까 확률은 가능성을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했는데 그걸 수치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건데 확률에는 크게 우선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확률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통계적 확률이 있어. 통계적 확률이 있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이 있어. 이게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 뭐고 수학적 확률이 뭔지 알고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럼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말 그대로 통계를 가지고 확률을 나타내는 거야.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내가 동전이 하나가 있잖아. 동전 하나가 있으면 이거를 던졌어. 팅 던졌어. 앞이 나왔네. 그 다음 또 던졌는데 또 앞이 나올 수 있지. 그렇지? 또 던졌는데 또 앞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동전을 던질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두 번 중에 한 번은 앞이 나와야 되는 건데 앞이 나오고 앞이 나오고 앞이 나오고 앞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동전을 몇 번 던졌냐면 10번을 던진 거야. 얘를 10번을 던졌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던졌어. 근데 앞이 몇 번 나왔냐면 그 중에서 8번은 나온 거야.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충분히. 그치? 그러면 이거를 통계 종류를 뭐라고 하냐면 10분의 8이라고 해. 앞이 나오는 거를. 전체 시행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많이 나온 거야. 시행이 뭐냐면 시도하고 행동하다. 그냥 별 의미를 갖지만 그냥 어떤 행동을 하고 시도하는 것 자체를 시행이라고 해. 내가 10번 시도했는데 거긴 용어 없어.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아예 뺀 거야. 10번 시도했는데 앞이 8번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 통계적 확률을 10분의 8이라고 해. 근데 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매번 달라져. 매번 달라진다. 당연한 거지, 그치? 어느 때는 또 10번 던졌을 때 뭐 뒤가 5번, 앞이 5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수학적 확률은 뭐냐? 요게 수학적 확률. 우리가 제일 흔하게 마주치는 게 수학적 확률이다 이거지.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시행 횟수분의 얘가 이거 시행 횟수분의 사건이 발생한 횟수.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우리 통계적 확률이라고. 수학적 확률은 뭐냐면요 표본 공간분의 표본 공간 전체 사실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표본관 이렇게 둔 거야. 동전에서 표본관은 앞이랑 뒤죠. 그러면 이거 집합해서 개수 얘기하는 거지. 2개 중에서 앞이 일어나는 확률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됐어? 앞인 사건 개수는 1이다. 근데 아까 방금 말했잖아. 요 둘의 그냥 관계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거든. 큰 수의 법칙. 사실 이걸 살면서 TV 매체에서도 사실 많이 등장하는 단어야. 큰 수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통계적 확률에서 이의 시행 횟수를 무한대로 늘리잖아. 그러면 얘가 거의 2분의 1에 가까워진다 이거지. 한없이. 그러니까 극한 개념이랑 좀 비슷하거든. 알겠죠? 내가 시행 횟수를 무한정 늘려버리면 어떻게 돼?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똑같아져. 어쩔 수 없어. 물론 내가 10번 했을 땐 이렇게 나오겠지만 얘가 1억 번 정도 한 거야. 1억 번 정도 했어. 그러면 5,232만 번 27,253은
3번이 앞이 나온 거야. 그러면 얘는 거의 얼추 2분의 1에 가깝다 이거지.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수학적 확률 계산하는 거를 여기 단어에서 하는 거는 그거야. 다 수학적 확률이 뭔지에 관련해서 계속 물어봐. 사실 통계적 확률이 시험에 잘 안 나와. 어쨌든 수학적 확률이 뭔지 물어보는데, 수학적 확률 계산 어떻게 한다고? 표본 공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경우의 수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하면 된다. 알겠죠? 근데 예시를 하나만 더 해보자.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확률 구할 거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겠지. 전체 일어날 수 있는 표본관이 1, 2, 3, 4, 5, 6일 거고, 3의 배수는 3, 6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표본 공간들은 근원 사건의 가능성이 동등해야 된다 이거야. 다시 뭐라고? 이 표본 공간이 근원 사건의 가능성이 동등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주머니가 이렇게 있다. 빨간 공이 3개가 있어. 파란 공이 하나밖에 없네. 참고로 이 빨간 공은 구분이 안 돼. 빨간 공은 다 똑같은 빨간 공이야. 그러면 내가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어떤 거? 파란색 공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고 싶어. 파란색 공이 나올 확률. 근데 근원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근원 사건은 두 가지다. 빨간색이 나오든지 파란색이 나오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 맞죠? 그럼 2분의 파란색이 나올 확률 1. 얘 2분의 1 아니에요?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근데 이런 말이 안 되는 짓을 실제로 이 문제가 복잡해지면 학생들이 많이 해. 그래서 조심해야 돼. 항상 내가 표본 공간을 볼 때 이 근원 사건의 가능성이 동등한지를 항상 유심히 봐야 된다 이거죠. 얘네들의 가능성은 동등하지 않아 전혀.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확률로서 이렇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데요? 물어보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 이 빨간 공을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 실제 빨간 공이 구분이 안 돼. 안 돼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근원 사건이 동등해진다? 그치? R1, R2, R3 파란 공. 가능성. 얘가 나올 가능성이 다 똑같아져. 그럼 가능성이 동등하니까 이제 계산할 수 있겠지. 4분의 파란색이 나오는 확률을 1 해서 실제 답은 4분의 1이라고 해야 된다. 한번 정리해보자. 코멘트 한번 정리해볼게. 수학적 확률부터 정리하자. 수학적 확률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쓰거든? 요거 확률을 이렇게 써. PA라고 해. probability야. 혹시 알아요? 가능성 얘기하는 거는 그 P자 쓰는 거야. 그 P자. 얘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계산해. S분의 NA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가 표본 공간을 기호로 S라고 많이 써. 우리가 집합에선 전체 집합을 이렇게 썼었잖아. 얘는 전체 집합이라는 게 없어. 확률에서는 S로 많이 표현을 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근데 이거 뜻은 얘기해야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날 수 있는 모든 경우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를 계산하면 되겠다. 이거 적어보죠. 이거 PA.
코멘트 한번 해볼게. 그리고 문제 풀고 주자. 네. 1번 확률을 못하는 것은 앞에 내가 만약에 확률이 어렵잖아. 이 확률은 어려울 이유가 없어. 만약에 어려우면 앞에 순열과 조합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못해서 어려운 거니까 앞에를 차라리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확률의 집합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 얘 집합이야. 집합 성질 다 가지고 있어. 당연하게도 집합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집합 성질도 알고 있어야 되고 혹시 까먹은 거 있으면 내가 추가로 또 정리해 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통계적 확률은 뭐다 이렇게 써져 있죠. 통계적 확률이 단독으로 출제될 확률은 되게 적어. 근데 통계적 확률에서 뭐가 되면 아까 기억나? 시행의 수가 많아지면 시행의 수가 한없이 늘어나면 뭐가 돼? 수학적 확률이 되죠. 적어보죠. 시행의 수가 무한대가 되면 이렇게 써도 돼. 아니면 시행의 수를 극한을 보내면 극한 아니니까 그렇게 써도 되고. 됐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는 아까 방금 얘기했거든. 근원 사건의 가능성이 동등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것도 다르게 보고 계산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아까 내가 빨간색고 구분 안 된다고 했지. 구분 안 돼도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야 돼. 같은 것도 다르게 보고 계산한다. 한번 문제 좀만 풀고 시작. 저 컴퓨터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C와 T의 2개의 문자가 왔는데 C와 T의 2개의 문자가 올 확률을 계산하래. 그럼 분모부터 계산하자. 분모 모든 표본 공간을 계산하면 되잖아. 표본 공간. 컴퓨터 이거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분모는 8팩토리얼이겠지, 그치? 그냥 나열하니까. 근데 C하고 T 사이에 2개 문자가 와야 돼. 요거 옛날에 했었지? 2개 문자가 와야 되니까 여기 6 곱하기 5 2개 문자 5 그치?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자도 해야 돼.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곱하기 5팩토리얼도 해주고 그리고 또 뭐도 해? 곱하기 2도 해야지. 왜냐면 C하고 T하고 위치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 여기서 이거 답이야. 저 답인데 실수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이런 일을 진짜 많이 해. 뭐만 하는 줄 알아? 요 5팩토리얼을 안 한다. 그러니까 C하고 T 사이에 2개 문자만 오면 끝난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는 분모 중에 있는 것들 중에서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를 할 때는 분모에 있는 것들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당연히 얘도 C하고 T 사이에 2개 문자가 온다고 해도 당연히 나머지 문자들도 다 나열하는 걸 다 포함시켜야 된다 이거지. 됐어요? 네. 계산이나 한번 해볼게. 5팩 약분이나 하자. 5팩 약분하면 8, 7, 6 6도 약분이 가능하네. 그리고 2도 약분 가능하네. 4 그럼 4, 7에 28분의 5가 된다. 이렇게 2번 볼게. 2번만 풀고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남학생 2명 여학생 5명이 원탁이 아닌데 앞에 남학생끼리 이웃할 확률이 뭐야? 그러면 분모부터 정해보자. 분모 6명이 원탁이 앉으니까 6팩토리얼이야. 근데 남학생끼리 이웃해야 돼. 남학생끼리 이웃하면 하나를 묶어놓고 계산해야죠. 그러면 5팩 곱하기 2가 되겠다. 됐니?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 되겠죠. 되게 쉬워. 어떻게 보면 확률이 앞에 제대로 공부했으면 저 공부할 게 없어. 생각보다 조금 조심해야 될 거 빼고는.
한번 뒤에 것까지 한번 쭉 다 풀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뒤에 7번까지 한번 쭉 풀어볼게요. 금방 풀 거예요.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하고 쉴게.